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는 제가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그 녹화를 하고 예약을 해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존재하는 차트나 계좌 잔고 같은 것은 다 일주일 전에 잔고니까 현재 잔고로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개개인의 주식 투자자가 어떤 매매 전략이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최악의 주식 투자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엑시트 전략이 없이, 그러니까 매도가 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내 살아생전에 계속 그 주식이 우상향해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죠. 일부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장기 주식 투자를 최고의 전략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그런 보유 전략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식 폭락 때마다 더 매수하는 전략. 물론 단기 폭락일 때 매수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그 폭락이 이제 큰 하락 장세의 시작의 폭락일 때는 오히려 그 하락 장세 초기에 주식을 풀 매수하고 계속 폭락을 계속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수록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전략은, 이건 주로 이제 저평가주를 사거나, 그러니까 뭐 퍼가 높은 주식이나 뭐 많이 상승한 주식, 그러니까 최고가에 가까운 주식은 절대로 피하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52주 최고가 대비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주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 이렇게 비인기주나 인기가 없이 하락하는 주식들을 계속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하락할수록 저평가주는 더 많아지고 싼 주식도 더 많아지죠. 결국 그런 전략은 비중 조절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수록 내 주식 비중은 줄고 주식이 떨어질수록 내 주식 비중은 늘어나는 대표적인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건 종목 선정부터 이렇게 잘못된 매매로 갈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 투자자가 대부분 이제 상승장에 주식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엔 더 그렇죠. 이런 상승장의 끝 무렵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1개월이나 한 1년 정도까지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상승장세니까요. 그렇게 주식 종목을 잘 선택을 못해도 주식이 상승장세에 들어서면 웬만한 주식들은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죠.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하락장세가 시작되고 굉장히 긴 손실 구간이 되면은 어떻게 이걸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상승장 초기에 적은 금액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높은 수익을 거두면 이제 그동안 예금했던 예금까지 깨서 주식의 비중을 확 자기 자산 기준으로 몇 억이나 이런 식으로 늘려놓게 될 경우, 상승장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가 이제 하락에서는 이제 레버리지가 큰 상태에서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은 손실이 굉장히 빨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매매 전략이나 투자 원칙, 매매 원칙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내 투자 전략, 내 주식 투자의 전략이 주식시장 하락장의 초기에, 하락장 초기부터 이제 하락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식 비중이 자연히 줄어들 수 있는 매매 원칙이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식 보유를 제로로 하고 현금을 100% 가진 상태에서 하락장세를 이제 기다리는, 다음 상승장세를 기다리는 그런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건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락장세, 그러니까 상승장세뿐이 아니라 하락장세가 시작될 때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어야 되죠. 나는 하락장세가 오면 나는 주식을 다 팔 거야,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게 매매 원칙이나 투자 전략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 하락의 끝에 이제 긴 하락이 끝나면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에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원칙인지, 그런 원칙을 이제 자신의 매매 원칙이나 투자 전략으로 확정을 해서 자신의 평생의 주식 투자에 구체적인 원칙에 의한 매매로 임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결국 내 그 주식 투자 전략에 필요한 것은 하락장 초기에 내 주식 비중을 점점 줄이고 결국엔 주식 보유를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큰 하락 이후 상승장 초기부터 빠르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인지, 그리고 하락장세 중에 이제 짧은 반등장세가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다시 올라간다 하고 섣불리 늘리지 않는 그런 전략이어야 됩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1900 이때는 IMF 때죠. 그러니까 88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반토막입니다. 주가 지수로 보면은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500포인트. 이 하락장세, 이 상승장세가 끝나고 하락장세 초기에 얼마나 주식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빨리 0으로 만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다음 상승장세를 준비하는지, 이런 기회가 크게만 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5년부터 2025년이니까 15년, 25년, 40년 정도의 차트죠. 월봉이니까요. 40년 정도의
9번, 10번 정도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내 자산의 내 주식 비중을 0으로 줄이고 하락의 끝을 기다리는 그런 게 4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보다는 훨씬 괜찮죠. 여기 닷컴 버블 때 한 번, 여기 서프라임, 서프라임 이거 단기 상승, 단기 하락이라고 그냥 기다린다. 물론 다시 상승했으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만 사실은 한 번, 두 번, 여기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여기 6번, 7번, 40년 동안에 7번, 아주 짧은 하락을 제외하면 40년 동안에 한 5번 정도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죠. 크게 보면은 한 8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스닥 시장으로 팔고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특히 이 닷컴 버블 때는 15년 동안 이제 회복을 못했죠. 15년이란 기간 동안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닷컴 버블의 끝무렵, 그러니까 1999년, 1998년 이 정도에 만약 투자를 했다면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려야지만 이제 원상이 될 수 있는, 물론 이건 종목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 이때 시스코나 이런 것 같이 그 닷컴 버블에 관련된 인터넷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실이나 상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을 테니까요. 일본은 더 심각하죠. 사실은 이때 이제 매매를 했다면 하락 장세가 끝없이 이어진 후에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고, 이제 이 30년 전에 하락을 만회한 것은 사실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이런 하락 장세의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고 다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G2, 미국 다음에 넘버 2가 일본이었죠. 그런 시장의 주가 지수도 굉장히 이런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52주 초과 대비 9.9%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짧은 하락에서도 빠르게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려면 주식 시장이 5% 10% 이상 하락했다면 이 지표는 특히 추세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나 체결 강도 같은 것을 녹아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100까지 떨어졌을 때 다음 장이 분기점이고, 이 종목수 9.9% 10% 이내 종목수 52주 최고가 대비 종목수의 당장 월요일부터의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죠. 월요일에 반등이 일어나면은 다시 이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개파락을 해서 하락으로 간다면 당연히 100개 이하로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히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때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지난주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하락으로 끝이 났었고요. 이 지표가 가장 좋은 것은 많은 기술적 지표나 어떤 지수 자체를 보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큰 폭락이 일어날 경우에는 한 번에 300개 정도 넘었다가 100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9.11 테러를 맞거나 이렇다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10% 이내 종목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미만일 때가 아마 제가 영상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렇게 보여진 적은 없었을 건데, 50개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전략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제로로 만들고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숏에 관련된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개 미만일 때는 어쨌든 전략 매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25%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개다 그러면 비중도 25%에서 75%까지. 사실 단순히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게 지금 종목수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비중이 더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게 100개에서 200개, 300개 한다면 빠르게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200개 이상부터는 굉장히 상승 장세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최근 한 3, 4개월 정도가 계속 그랬었죠. 200개 이상에서 놀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100개, 지지난주에 100개로 떨어졌다가 금요일 날에는 195개인데 이때 이게 일주일 전 영상이라는 걸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이때 금요일 날 장에 올랐기 때문에 다음날 한국장은 200개가 넘을 가능성이 컸겠죠. 그러면 다시 주식 비중을 75% 이상으로 가져가는 상승 장세로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2는 이제 강제적으로 내 잔고에 대해서 내가 종목을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흐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상주나 조선주가 하락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편입을 했다면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이제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강제로 주식 매도하는 전략은 만대로 강제입니다. 이때 이렇게 다다랐을 때 조금만 하루만 더 보자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면 안 되고요. 진입가 대비 어쨌든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매도를 하게 하고 있고요. 이 전략은 상승 장세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가 내려가서
매도를 했더니 그것이 저점이었고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어느새 내가 판 가격보다 10% 20%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승 장세에서는 허다하죠. 하지만 하락 장세에서는 이 전략은 나의 모든 종목에 대한 손실을 최대 마이너스 10%에 딱 팔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10%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매도를 하니까 마이너스 11%, 12% 정도에 팔릴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마이너스 11%, 12%의 나의 그 어떤 종목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상승 장세에서 이제 하락 장세로 접어들면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뭐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나 마이너스 95%까지 99%까지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됐다면은 그 종목이 뭐 거의 99.9%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은 나의 손실을 마이너스 한 12%에서 13% 정도로 한정시켜 줄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 될 로스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이제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이럴 경우가 있죠.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내가 그 수량만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을 그 가격대 마이너스 10%가 손실난 상태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순식간에 그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스컷을 안 하겠다 하는 건 이건 일종의 편법이죠.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락 시에 내가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해도 예를 들면 최고 매수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락하는 주식은 2천만 원 이상은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이제 상승하는 주식은 내가 최고 매수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이 평가익 때문에 매수 금액, 그 평가 금액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상승하는 주식을 더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서 손실률을 낮추는 그런 편법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트레일링 스탑인데 최고가 대비 15%를 하회하면 이런 주식은 이제 상승률 100% 이상인 주식에서 이게 가능하죠. 상승률이 100%를 한참 넘어서 200%다 그러면 한 25%를 하회할 경우로 이걸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본인이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따라서 이게 성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률이 500% 이상인 주식이다 그러면 최고가 대비 뭐 35%까지는 여유를 두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형 악재가 터졌거나 뭐 실적이 하회됐거나 컨센서스가 하회됐거나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거나 근데 많은 제가 매도하는 경우도 그런데 이제 대형 악재 뭐 조선주가 수주가 부진해서 뭐 전량 매도했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전량 매도했거나 그때부터 이제 하락으로 접어드는 종목도 있지만 그때가 이제 저점을 찍고 악재가 나왔을 때 저점을 찍고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상승을 시작한 뭐 하이브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많은 종목들이 그랬었죠. 뭐 APR이나 뷰티주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를 오히려 주도주의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승 장세에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괄되게 적용을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한화가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게 비중이 줄여놓은 상태니까 저 같은 경우면 여기서 지금 비중이 적긴 하지만 더 늘린다기보다는 마이너스 10%에 다다르면 매도를 할 겁니다. 굉장히 고심고심해서 이제 종목을 선택했는데 어떤 종목은 사고 10%가 올랐는데 마이너스 10%가 됐다는 것은 시장을 떠나서 제가 그 종목을 좀 잘못 선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로스컷에 의한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10%를 하회할 경우 강제 매도하는 전략은 이제 추천드리는 전략이죠. 이 트레일링 스탑은 이 계좌 잔고의 손익률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펌텍 코리아가 38% 수익이 났는데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됐다면은 이제 이 현재 금액에서 마이너스 48%가 돼야지 매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좀 약간 좀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매수한 후에 상당히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을 대해서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진입가 대비해서 매도를 하지 않고 최고가 대비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최고가 대비가 안 나타나니까 아래 종목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300%가 넘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25%에 다다르면 매도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ENF테크 이런 종목도 200%가 넘었기 때문에 아까 25%라고 그랬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100%가 넘은 상태니까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5%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에 적용하면 하나에어로 같은 것도 200%가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14%라고 해도 여유는 있는 것이죠. 이거에서 이제 제외되는 종목들은 이제 10% 이내 이후로 사지 않은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펄어비스나 인버스 주식들요. 이런 주식들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주도주 후보 종목들을 보면 더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00% 정도면은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에 적용하는 것도
고가 대비 많이 하락을 하면은 매도하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이슈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같이 이제 100개에 다다랐을 때죠. 그때는 이제 그 각 종목의 수익률, 진입가 대비 수익률이나 최고가 대비 그 수익률이나 그거랑 상관없이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략 매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전체를 판단할 때에는 최고가 대비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상 종목 수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까지 떨어졌으면 그 다음 날 장이 종료가 돼야지 정확한 종목 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만약 장이 개파락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개파락해서 양봉이 나고 있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개파락해서 점점 음봉이 커진다. 그러면 장이 종료되면 이미 그 전날에 100개였던 종목 수는 더 줄어들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날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빅스 지수가 이제 investing.com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물론 그건 미국 쪽의 변동성 지수고 한국 쪽의 변동성 지수는 다르지만 미국 간편하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간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그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20 이하로 하회한 후에 이게 20, 25, 30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20에서 상승하는지 그것을 그 추세의 지속 여부를 보는 것이 시장 전체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대형 악재로 폭락했다는 것은 원인이 분명한 악재, 9.11이나 북한 핵실험 이럴 때는 오히려 굉장히 그 2, 3일 내로 그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발빠르게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원인이 분명한 악재는 오히려 단기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지수가 큰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버슈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닷컴 버블이나 대공황 때가 그랬죠. 서브프라임 때도 사실은 서브프라임 초기에 매도를 해놓고 뭐 지수가 50% 정도 하락한 이후에 어떤 매수 시점이 닿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은 서브프라임 때도 결국 버틴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이제 거기서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죠. 오히려 초반에 빨리 매도를 하면 빨리 매도를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봐서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매도, 재매수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제가 8월 5일날 전략 매도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잔고가 플러스가 난 경우가 있었죠. 물론 매도할 때는 마이너스로 매도를 했지만 재매수하고 빠르게 양봉이 되고 특히 8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에 코스피 선물을 200개인가요? 250개인가요? 그 250개인가 매수를 해서 아마 한 20억 정도 수익 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 매도, 단기 전략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이 성공했던 것이 이제 8월 5일 그때 상황이고요. 4월 5일 때는 전략 매도는 안 했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을 거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략 매도, 재매수 전략은요. 이런 건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나 선물 투자자나 좀 가능한 전략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 매도하는 것은 쉬운데 언제나 이제 폭락한 후에 재매수를 언제나 할 수 있게 리스트 내가 이제 장이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거나 갭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면은 재매수할 종목 리스트를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막 어느 종목을 다시 사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죠. 이런 전략 적용이 어려운 투자자는 이런 단기적인 어떤 하락일 때 버티는 것도 사실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뭐 100개 이하로 안 떨어졌거나 이러면 이렇게 만약에 잽싸게 매매를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닥권에 저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폭락 때는 대처하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저도 댓글 투자 전략에 이럴 때는 빠르게 그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니까 좀 참조를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 전업 투자 안 하시고 직장이 있으시거나 좀 시장을 해석하는데 좀 혼란스럽다거나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하면 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댓글 투자 전략의 이유 같은 것을 보시고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참조를 하시는데 많은 그 인포메이션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크서트 관련해서는 시기는 이제 10월 말, 제가 추석 연휴 때 좀 긴 여행을 갔다 오기 때문에 10월 말로 잡고 있고요. 시간은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 같이 토요일 오후 제일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를 선호해 주셨습니다. 13시부터 15시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증권사 세미나실이 좋기는 한데 이게 주말이라 약간 증권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저희끼리 모일 거에는 요즘에 뭐 찾아보니까 강남 근처에 이제 회의실, 뭐 커피 같은 거는 제공하면서 큰 회의실 10석에서 한 20석 정도 회의실 규모에 맞춰서 인원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대상자는 일단 세미나, 지난 세미나랑 그동안 제 채널을 슈퍼센스 후원해 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토크 콘서트는 별도 참가비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은 뭐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정으로 해서 뭐 설문조사나 어떤 참여 확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게시물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여행을 하고 8월 20일, 8월 19일 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